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은 분계특강 기초회계 원리 중에 3강입니다. 재밌죠, 그죠? 계정 과목. 이 계정 과목이 이제 회계의 이 기본 용어부터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이제 빨리 입에 좀 익숙하게 자꾸 하시고요. 자꾸 따라서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크게 나눠서 회계 용어는 5가지로 구분한다. 수백 수천 번 해야 돼요.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과 비용.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수익부터 나옵니다. 자산, 부채, 자본이 이제 오늘부로 우리가 자산이 뭐냐 그러면 부채가 뭐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뭐더라 그러고 하늘 쳐다보고 이러면 안 돼요. 자산,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채화와 채권, 받을 거, 내가 가진 돈이나 물건, 부채, 갚을 거, 자본, 자산에서 부채 뺀 거,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제 이번에는 더 쉽습니다. 수익과 비용.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회계는 누가 한다? 누가 한다? 기업이 한다. 물론 기업은 업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 일단은 상품을 사고 파는 매매업, 다른 말로 유통업이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또 어렵게 생각할 거고 그냥 우리 주변에 가게, 옷가게, 신발가게 아니면 뭐 있지? 편의점, 백화점, 마트 막 이런 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상품 매매업, 즉 옷가게를 차렸다. 신발가게를 차렸다. 아니면 꽃집에서는 꽃, 화분 이게 상품인 거죠. 꽃집을 차렸다. 우아하게. 커피숍을 차렸다. 커피숍, 그럼 커피 이게 상품인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어쨌든 여러분이 물건을 받아서 이익 붙여서 파는 이런 업종이에요. 자, 설립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장사해야죠. 장사 좀 없어 보이게 말했네. 경영을 해야죠. 경영을 해야죠. 그죠? 경영 활동 결과로 인해서 자본이 증가되는 원인. 뭐 이래요? 좀 너무 어렵게 썼네. 자본이 증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업 시작할 때 순재산이 아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자본이었잖아요. 제가 재산 공개를 웬만하면 안 하는데 재산 공개를 좀 해야 되겠네요. 제 재산이요. 자산이 이제 재무상태표로 그려 드릴게요. 재무상태표를 어디가 소문내시면 안 돼요. 자산이 차변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가진 재산은 100억. 얼마 안 되죠. 소소하죠. 그죠? 근데 재산 이제 종류로 들어가면 현금이 2억. 그리고 건물이 98억. 딱 2개입니다. 제가 가진 재산이 딱 2개예요. 건물 있어요, 저. 강남 대치동에 그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 건물이에요. 제 이름으로 돼 있어. 근데 재산은 100억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이 공동명의야. 은행에서 대출받아 샀어요. 부채. 대출받아 샀어요. 그래서 이건 내역이고 여기 내역에 차입금이 있어요.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 90억을 대출받았어. 90억을 대출받았어요. 그 부채가 총 90억이에요. 그러니까 98억 중에 90억을 대출받았어. 그게 가능하냐? 따지지 마요. 어쨌든 90억을 대출받았어요. 어쨌든 외형상으로 남들 보기에는 100억짜리 재산가예요. 재산이 100억이에요. 근데 그 중에 90억이 부채야. 그럼 총 자산은 어쨌든 100억이고 그 다음에 90억이 부채고 그럼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니까 10억이죠. 이게 제 재무 상태입니다. 그럼 제가 사업 시작했는데 이 건물에서 무슨 사업인지 몰라도 시작했는데 처음 재산이 10억이었잖아요. 순재산이 10억이었는데 만약에 1년 지나고 이게 15억이 됐네. 순재산이 너무 싸다. 45억이 됐네. 우와, 많이 벌었죠. 그럼 이렇게 제 순재산이 늘었다. 그럼 그게 바로 결론은 돈 버는 거다는 얘기죠. 돈 버는 게 수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돈을 버는 걸 수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장사해서 돈 버는 거. 제가 옷가게다. 그 옷 팔아서 돈 버는 거. 그게 수익이고 제가 식당을 한다. 제가 손맛이 예술이에요. 식당을 해. 그래서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돈을 받아. 그럼 그게 돈 버는 거죠. 그게 수익입니다. 그래서 돈 버는 걸 수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 상품 매매업, 유통업이라고 가정했을 때 상품을 팔았다. 상품을 팔았다. 그럼 그게 바로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장부에 적을 때는 상품 매출 얼마 이렇게 되죠. 오늘 하루에 200만 원어치 팔았어. 그럼 상품 매출 200만 원 이렇게. 한 달 동안 2억 원 팔았어. 상품 매출 2억 원 이렇게 적는 겁니다. 상품 매출 수익이에요. 그 다음에 꿈이죠, 꿈. 임대료. 그죠? 임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회계 안 배운 사람도 건물주, 요즘 왜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남의 건물을 만약에 새 들어 사면서 다달이 집세를 내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임대료 냈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임대료가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해요. 근데 임대료는 건물을 빌려주는 게 임대예요. 돈을 빌려주는 건 대여고 돈을 빌리는 건 차입이잖아요. 건물을 빌려주는 건 임대고 남의 건물을 빌려서 쓰는 건 임차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걸 금전대차라고 하고 남의 건물 같은 거, 건물이나 토지를 빌려주고 빌리는 걸 임대차라고 그래요. 임대차. 임대차라고 그러면 임대 요거 빼고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 임대차 계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대는 빌려주는 거. 그러니까 이 임대료라는 건 건물주가 건물을 빌려주고 받는 걸 임대료라고 하고, 그럼 내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 임차료라고 해야죠. 그 집세 내는 건 임대료를 내는 게 아니라 임차료를 낸 겁니다. 사회에서는 그냥 그렇게 써도 되지만 그렇게 사실 그렇게 쓰니까. 근데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은 주는 사람은 임차료라고 해야 되고 받는 사람은 임대료라고 해야 됩니다.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토지나 건물 등을 대여 빌려주고 받는 대가, 그게 임대료입니다. 받는 거, 돈 버는 거 수익입니다. 그 다음 수수료 수익. 수수료를 받으면 수수료 수익. 뭐 다른 사람 부탁을 받아서 제가 대신 일해줬다. 그리고 수고비 받았다. 수수료. 수수료가 수수료예요. 수수료 받으면 수수료 수익. 수익입니다.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 대여금이나 은행 예금했다가 이자를 받았다. 그럼 이자 수익. 이자 수익 돈 버는 거잖아요. 수익. 그리고 단기매매증권은 앞에서 왜 이거 나중에 해도 돼요, 몰라도 돼요 했죠. 어쨌든 주식인데 주식 같은 걸 팔았는데 이익 봤어. 그럼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그 다음 유형자산. 건물이나 토지 이런 걸 유형자산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배워요. 그럼 건물이나 토지를 만약에 20억에 샀다가 30억에 팔았다. 그럼 10억이 벌었죠. 그게 바로 유형자산 처분이익입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무슨 처분이익. 말 붙이면 되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리고 잡이익. 잡이익은 잡다한. 위에처럼 무슨 이익, 무슨 이익 이렇게 이름을 딱딱 만들 만큼 크고 중요할 때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왜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주인공은 이름 크게 들어가죠. 근데 엑스트라 이런 사람들은 누구 왜 그리고 빨리 슉 지나가죠. 읽기도 힘들어, 그죠? 그것처럼 예를 들어서 중요한 거면은 무슨 처분이익, 무슨 처분이익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금액이 적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럴 때는 잡이익. 예를 들어 폐품 처분이익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 폐품.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사무실에서 나오는 폐지, 폐박스 이런 것들을 팔아서 돈 얼마 받았다. 여러분이 기초 강의를 통해서 저를 처음 만난 사람도 계시죠. 제가 여기 강의할 때는 선생이지만 밖에 나가면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제가 박스 줍고 이럴 때 특히 아는 척 하시면 안 돼요. 빈병 줍고 이럴 때 내내 얼굴 마주칠 때는 인사 안 하더니 꼭 길가에서 그런 거 주실 때는 인사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제가 집에서 저도 책 같은 거 이런 게 사실은 잘 안 버려요. 근데 큰 맘 먹고 안 되겠다. 책도 버리고 그리고 박스 같은 거 그리고 이런 걸 병 같은 거 맨날 소주로 밤을 지새니까 소주병이 한 50박스 돼요. 이런 걸 쭉 팔아서 돈을 벌었다. 근데 사실은 폐지 같은 거는 사무실에서 폐박스 같은 거 나와도 사실 고물값이 안 비싸요. 금액이 적어요. 적다는 개념이 기준이 얼마냐 그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몇천 원, 몇만 원, 기껏해야 몇십만 원 이 정도면 금액이 회사로 볼 때는 큰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럴 때 잡이익이라고 씁니다. 금액이 크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면 무슨 이익 이렇게 이름을 만들면 되고 짜잘한 거 이런 것들은 잡다한 이익이다. 잡이익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자, 이번에는 비용입니다. 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쓰는 게 있어야죠. 만약에 제가 식당을 하려면 또 깔끔하게 식당, 설비, 식탁, 주방 이런 걸 준비하고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인테리어비 들어가지, 식탁 이런 거 사야지, 주방용 기구 이런 거 다 사야지. 돈 들어가죠. 그게 비용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어려운 말로는 경영활동 결과 자본이 감소되는 원인 그랬는데 그 집어치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된 경제적 가치.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 게 있어야죠. 그죠? 옷가게를 할래도 가게를 얻고 인테리어하고 옷을 사다가 진열해야 될 진열대, 진열장, 아니면 그 옷걸이 이런 걸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돈, 이게 다 비용입니다. 수익을 얻기 위해서 쓰는 거.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 거, 또 광고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단지도 돌리고, 그리고 또 오픈 개업식 날 또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춤춰야지, 그죠? 춤춰야죠. 그럼 거기 춤추는 분들 불러가지고 춤추게 하려면 행사비 얼마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게 다 비용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 돈이 비용. 자, 앞으로 우리가 회계를 할 때 수도 없이 많이 쓰는 중요한 용어가 크게 나눠서 5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 그리고 비용. 이 5가지 기본적인 거 다 했습니다. 이거를 앞으로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새로 들어온 말, 처음 들어본 말이 조금은 있어도 사실 그렇게 어렵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회계를 할 생각이 있고 앞으로 해야 된다면 지금까지 했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용어를 자꾸 입으로 해보셔야 돼요. 그냥 눈으로 보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지나가면 나중에 또 금방 까먹어요. 그러니까 자꾸 말로 해보면 더 오래 기억되고 그리고 확실해집니다. 자, 다시 비용으로 갑니다. 이제 근데 갑자기 상품 매출원가라는 말 나왔네. 아, 원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원가라는 말? 원가? 매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매가? 판매가? 매가? 판매가? 매가? 원가. 자, 사실 회계를 안 배웠어도 원가? 원가 얼마짜리야? 이거 원가 얼마지? 뭐 이렇게 말할 기회가 있었지 않을까요? 웬만하면 그죠? 뭐 만약에 술 잘 드시나? 그러면 술집 가서 안주를 시키는데 과일 안주. 과일을 사다 먹으면 이만큼 살 수 있는 걸 거기 안주는 이만큼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살림하시는 분들은 아까워서 못 먹어. 과일 안주를 못 시켜요. 사다 먹으면 이만큼인데. 그죠? 원가를 알면 또 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은 지금까지는 슈퍼를 그냥 동네 슈퍼 있죠. 슈퍼를 하다가 이번에 편의점으로 바꿨어요. 근데 똑같은 물건인데 슈퍼에 판매되는 가격하고 편의점 판매되는 가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슈퍼를 지금 10년? 8년? 몰라요. 어쨌든 그 정도 했어. 오래 했는데 거기서 팔 때는 지금까지 1,200원에 팔았는데 편의점에서 똑같은 거 팔 때는 1,700원에 팔아야 돼. 예를 들어서. 그건 판매가를 제가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 편의점 그 브랜드마다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절이 가능한 한계라는 게 있고 보통은 정해져 있어요. 전국 어디 가나 똑같잖아요. 커피도 시골 가서 브랜드 커피는 서울에 있으나 저 시골 어디 가나 브랜드 커피는 가격이 똑같아요. 가격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이라고 그러는데 그 형님이 처음에 이 속으로만 찔리는 거지. 아 지금까지 1,200원을 팔았는데 지금 1,800원에 팔아야 되고 이러니까 얼마예요? 물어보면 말하기 그런 거야. 1,200원, 1,800원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원가라는 걸 알면 이거 원래 원가는 800원짜리야. 800원짜리인데 1,000원에 팔아. 우리가 실생활에서 원가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자 이제 회계 배운 사람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야 됩니다. 매가는 판매가예요. 만약에 1,000원에 팔았어. 근데 이 원가가 만약에 800원짜리야. 그럼 원가 800원짜리인데 그럼 원가라고 해도 되지 않냐? 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매출원가라고. 이게 매가가 매출 가격이죠. 매출 가격을 줄여서 매가 또는 판매가죠. 판매한 가격이죠. 판매가 다 그냥 비슷한 말들이에요. 영등이나 방등이나 공등이나 다 같은 말들이에요. 매출 가격, 매가, 판매가, 매가. 어쨌든 다 같은 말인데 매출된 상품의 원가, 매출된 상품의 원가를 줄여서 매출원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원가 이렇게 해도 되는 말인데 회계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원가 이렇게 해도 되지만 내가 지금 팔은 거 만약에 1,000원에 팔았으면 그 판매된 상품의 원가를 줄여서 매출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장부에 쓸 때는 특히 전산회계 배울 때는 상품 매출원가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요.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이렇게 구분해서 쓸 겁니다. 매출된 상품의 원가를 줄여서 매출원가. 그리고 비용이에요. 물건을 팔았으면 돈 버는 거니까 수익이고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만큼 썼으니까 이거는 비용입니다. 수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니까 비용이라고 그래요. 비용. 그 다음 임차. 남의 토지나 건물을 빌려 쓰는 걸 임차라고 그랬고 집세 내야죠. 지대 내야죠. 땅을 빌리는 건 지대, 건물 빌리는 건 임차료. 어쨌든 임차료입니다. 토지, 건물 등을 임차, 빌려 쓰고 사용료로 내는 것이 임차료. 건물주가 받는 건 임대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수수료를 주면 수수료 비용. 수수료 받으면 수수료 수익. 수수료 주면 수수료 비용. 집세 받으면 임대료. 집세 주면 임차료.
헷갈려. 처음 들으면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앞에 했던 거 아까 어디 갔어요? 수익 어디 갔어요? 요거 임대료, 수수료 수익, 이자 수익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거 반대를 하고 있죠. 이자를 주면 이자 비용,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 이자를 주면 이자 비용. 여러분 자료 출력했으면 자료를 보시면서 해도 되죠. 그리고 이것만 안 해도 되는데 주식을 팔았을 때 생기는 손실. 주식을 만약에 100원에 사다가 150원씩 팔았으면 이익이지만 100원에 사왔던 걸 40원에 팔았어. 그럼 60원 손해봤죠? 그 손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뭐 지금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이런 걸 유형자산이라고 그래요. 이건 나중에 또 때 되면 배워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토지나 건물 등을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 건물을 100억 주고 샀는데 80억에 팔았어. 아이고 속 아파라. 사실은 그럴 일이 있거나 하긴 뭐 제가 팔아봤어야 알지. 넘어가요. 어쨌든 주식을 사고 팔 때 생기는 이익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 또는 손해봤을 때는 손실. 또 토지나 건물을 팔았을 때 원가보다 비싸게 팔았으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싸게 팔았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말을 만들면 되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잡손실. 잡손실은 잡다한 손실이에요. 손실은 손실인데 잡다한 거. 앞에서 왜 잡이익 했었잖아요. 그거랑 반대 개념이죠. 금액이 적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잡다한 손실, 도난이나 분실. 만약에 제가 요즘 동전도 잘 안 들고 다니지만 동전 들고 다니다가 요즘 자판기에서 뭐 뽑아 드세요? 그것도 오래됐네. 자판기에 뽑아 먹으려고 주머니에서 꺼내다가 또르륵 떨어졌어. 하수구에 빠졌어. 500원짜리. 아이. 손해봤죠? 잡손실 말한 거. 잡손실. 금액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그냥 한번 보면 웬만하면 다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급여. 임직원들한테 월급 주는 거, 급여. 인건비, 월급 주는 거. 돈 들어가는 거, 돈 나가는 거. 이건 다 비용입니다. 돈 버는 건 수익, 돈 쓰는 건 비용. 돈 버는 건 수익, 쓰는 건 비용. 어렵지 않죠? 그럼 오늘부터 급여가 뭐냐? 비용이요. 임차료가 뭐냐? 비용. 임대료는 수익,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지나갔네? 비용. 이렇게 해야죠. 그 다음 복리후생비. 말 그대로 직원들한테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회식비, 경조사비. 복리후생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쓰는 거. 이게 복리후생비, 비용. 접대비. 접대비는 거래처를 위해서 그 돈을 접대비, 식사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경조사비 또는 화환 같은 거 제공했다. 이런 것들은 다 접대비. 우리 회계하다 보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복리후생비, 접대비. 그 다음 여비교통비. 글자 그대로 여비교통비. 뭐 출장비라든가 아니면 교통요금 이런 교통카드 아니면 기름값 이런 것들은 다 여비교통비. 이렇게. 통신비, 전화요금, 휴대폰요금, 우편요금 이런 것들이 통신비. 이건 보면 알겠죠. 그리고 다 돈 들어가는 거, 돈 쓰는 거. 그럼 뭐다? 비용이다. 돈 버는 건 수익, 돈 쓰는 건 비용. 돈 버는 건 수익, 쓰는 건 비용. 끝나는 말이 비비비죠. 비비비비 무슨 비죠. 비용, 쓰는 돈이에요. 수도 광열비, 수도 전기요금, 냉난방요금, 가스요금 이런 게 수도 광열비 돈 나가는 거 비용. 세금과 공과, 세금 앤드 공과금, 세금, 재산세, 자동차세 같은 세금 내는 거, 그리고 무슨 회비, 협회비 같은 공과금이라고 그래요. 집에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내는 걸 공과금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고 회계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회사가 속한 단체가 있어요. 무슨 단체에 내는 회비, 협회비, 조합비 이런 게 세금과 공과, 비용, 돈 나가는 거. 그리고 수선비가 수선비죠. 비품이나 기계 같은 거 잘못돼서 건물 같은 거 수리했다. 건물에 비과세. 고쳐야지. 고치는 데 들어간 돈 이게 수선비. 그다음 보험료가 보험료죠. 자동차 보험료, 화재 보험료, 보험료 내는 거, 돈 나가는 거 비용. 차량 유지비 우리 회계에서 많이 씁니다. 전산회계 배우는 사람들 많이 써요. 영업용 차량의 주유대금, 기름값, 주차요금 이런 거 수선 유지비. 자동차 관련된 수선 유지비 이런 게 차량 유지비. 교육 훈련비 말 그대로 종업원의 교육과 관련된 비용, 강연료.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켰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도 있잖아요. 기술 교육이든 정서 교육이든 아니면 왜 스트레스 받는 직원들을 위해서 좀 풀어주는 여러 가지 교육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 증진, 직무 향상 교육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불러서 하든지 교육원 같은 데 가서 하든지 어쨌든 교육 훈련비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하지요. 그 다음에 도서 인쇄비 신문 잡지 같은 거 구독료라든가
어떤 서식 인쇄하는 거 이런 게 다 신문 잡지 같은 거, 도서 인쇄비 돈 나가는 거, 소모품비, 사무용 문구류 같은 거 구입할 때 들어가는 돈, 광고 선전비, 광고 홍보비, 광고 선전비, 기부금, 기부 뭐 재난 뭐 저기 이재민 돕기라든가 국방 헌금이라든가 어쨌든 기부하는 거 기부금, 그다음 기타 등등 잡비, 기타 등등 잡비, 잡다한 거 금액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잡다한 건 잡비. 이래 가지고 여기는 웬만하면 딱 들어봐도 돈 나가는 거, 돈 쓰는 거 구분되시죠? 이런 것들을 비용이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자, 지금까지 했던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 즉 수익과 비용. 수익은 돈 버는 거고 비용은 돈 쓰는 거잖아요. 돈 버는 거, 돈 쓰는 거를 나중에 집계를 해. 그럼 제가 한 달 동안 버는 돈, 쓴 돈 쭉 집계를 해보면 버는 게 많은지 쓴 게 많은지 알 수 있잖아요. 그거를 경영성과라고 그래요. 장사한 결과,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동안에 장사한 결과를 알아보자. 그것이 바로 손익계산서고요. 이렇게 생겼슈. 앞에서 왜 재무상태표라는 거 있었죠? 재무상태표를 간단하게 그릴 때는 T자로 그렸고 왼쪽이 차변이었고 오른쪽이 대변이었죠. 그리고 전 세계 어디 가나 동일한 기준을 회계가 있는 한 동일한 기준을 쓰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자산은 차변이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이었다 있었죠. 자, 이런 약속이 있듯이 손익계산서도 약속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도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지금 T자 있잖아요. T자를 딱 그리면 이쪽이 차변이고 이쪽이 대변이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그릴 때는 간단하게 그릴 때는 이유 없어요. 이것도 왜 그런지 없어요. 무조건 수익은 대변의 적자, 무조건 비용은 차변의 적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산 총액은 부채와 자본 더한 거와 똑같아져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용이나 수익은 똑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돈 쓰는 것보다 버는 게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벌었는데 쓴 돈은 이만큼이다. 이게 원래는 정상이죠. 그럼 벌은 돈이 이만큼이고 쓴 돈이 이만큼이니까 요 나머지 요만큼을 단기 순이익이다 라고 합니다. 단기 순이익이다. 단기라는 건 이번 연도에 발생한 단기 순이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순이익. 우리는 비용은 차변의 적자, 수익은 대변의 적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근데 요즘 같은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그래서 자영업 하는 사람들 사실 굉장히 힘든데 그중에 일부는 자, 비용, 쓴 돈이 수익보다 번 돈보다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비용이 더 많으니까 손해봤잖아요. 이럴 때는 단기 순손실이라고 합니다. 단기 순손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용과 수익을 일단 쭉 모아보면 1년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비용은 비용끼리 수익은 수익끼리 신나게 쫙 모아보면 수익이 큰지 비용이 큰지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수익이 크면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고 비용이 크면 즉 차변이 크면 손실이라고 합니다. 자, 이래서 드디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 용어 그리고 여기에 속한 여러 가지 용어들을 했어요. 이걸 왜 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왜 했느냐? 이게 다음 시간부터 이어지는데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일단 개정 과목이 끝난 거예요. 개정 과목을 먼저 쭉 한 이유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또 여러분 강의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 이 용어를 알아야 장부에 적을 거예요. 예전에는 손으로 적었고 요즘은 이제 컴퓨터로 적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대여금이라고 적을지 차입금이라고 적을지 미지급금 적을지 외상매입금 적을지 이걸 알아야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적기 전에 이런 개정 과목을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아직은 분계라는 걸 안 했어요. 제목은 분계 특강인데 분계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한번 다시 한번 그 자료 뽑아서 정리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분계라는 걸 재밌는 걸 한번 해봅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